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들이 화재 이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불이 난 호텔과 비슷한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천 지역에 많다는 겁니다.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중상동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가까운 거리에서 큰 불이 난 이후 투숙객들의 요청이 늘었고 심리적으로 제일 밑에 친구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그것도 옛날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관심사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는 다 설비가 돼 있나요? 아니, 스프링클러는 안 받아요. 실제 호텔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난 호텔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부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도 객실 내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며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8년 6층 이상 호텔이나 여관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보다 이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객실에서 불이 나 침대 등 주변으로 불똥이 튄다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책이고요. 대피는 쉬울까? 뽀얀 먼지가 쌓인 간이 완강기. 한 명만 구조가 가능한 일회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사전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위급 상황에서 능숙한 활용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천 중상동 상업지구는 노후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피로인 비상계단에는 집기류와 수건 등 적치물이 쌓여있는 모습. 화재 시 불쏘시개가 돼 진화와 구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상자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됐냐? 그 8층과 9층에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착했을 당시에 그 내부에 이미 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참사.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소방 점검에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확보한 소방당국의 3년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와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기재됐습니다. 또 해당 호텔이 연기 감지기 불량, 피난 유도 등 점등 불량, 분말 소화기 사용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최근 5년 동안 지적 36건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천시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지역 숙박업소 17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 점검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참여하는 전문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몇몇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런 현장 점검을 매번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동안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0여 건.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후 숙박시설이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 대형 화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